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2월 10일 오전 0시에 갤럭시 S22 시리즈랑 갤럭시 탭 S8 시리즈가 발표됐는데요. 바로 또 제가 삼성 디지털 플라자를 가서 보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외관 위주로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들어간 기능들도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22 시리즈부터 보고 그 다음에 탭 S8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S22 시리즈도 각 파트별로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컬러와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S22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팬텀 블랙, 팬텀 화이트, 그린, 핑크 골드로 출시가 됐고요. S22 울트라는 팬텀 블랙, 팬텀 화이트, 그린까지는 똑같지만 버건디가 울트라 한정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일단 제일 심심한 팬텀 블랙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팬텀 블랙은 S21 시리즈 때부터 들어갔던 그 색깔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익숙하신 컬러일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무광 블랙 그 자체고요. 전면과 후면 그리고 측면까지의 일체감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께서는 팬텀 블랙으로 가시면 굉장히 깔끔한 컬러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팬텀 화이트입니다. 삼성이 플래그십 시리즈에 화이트 컬러를 넣는 것에 굉장히 좀 인색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랜만에 플래그십 시리즈 전 모델에 화이트 컬러가 적용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팬텀 블랙보다는 빛에 따른 반사가 조금 더 있는 편이라서 은은한 느낌이 좀 더 있어요. 프레임이 실버로 약간 투톤처럼 되어 있는데 실버 프레임과 화이트가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얘가 기본 모델인데요. 이번 S22 시리즈는 모든 모델의 전후면이 코닝 고릴라 글래스 빅투스 플러스를 탑재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S21 기본 모델이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글라스틱이 빠졌다는 얘기죠. 저는 글라스틱을 굉장히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원가 절감을 별로 안 했다는 부분이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색상은 그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폴드 3의 그린과 비슷하든지 아니면 아이폰 11 프로의 미드나잇 그린과 비슷하든지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갔었는데 확실히 둘과 달라요. 조금 더 청록색이 가미된 그린이었고요. 폴드 3 그린보다도 조금 더 청록색에 가깝고 더 밝은 느낌이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컬러였고요. 빛을 많이 받으면 청록빛이 더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가끔씩은 블루 계열 색상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렌더링보다 실물이 좀 더 예쁜 컬러였고요. 이번 울트라가 실질적으로 노트 시리즈의 후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묵직한 느낌을 주는 노트스러운 디자인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컬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기본과 플러스 모델에만 있는 핑크 골드입니다. 얘도 그린과 비슷하게 실물이 더 예쁜 컬러인데요. 따뜻한 색깔 조명 밑에서 보면은 확실히 옅은 골드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빛을 조금 더 받으면은 핑크 느낌이 살아나고 프레임은 골드의 컬러 비중이 조금 더 많아서 핑크랑 골드의 약간 투톤스러운 조합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울트라에만 들어간 버건디입니다. 이건 별론지 좀 아니에요. 삼성의 아재 감성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트 20 시리즈랑 폴드2에서 보여줬던 브론즈 컬러가 약간 와인 몇 잔 해갖고 살짝 취한 상태에서 다시 버건디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인데 별로예요. 제 취향은 아니고 더 마음에 안 드는 점은 이거를 지금 울트라의 주력 홍보 모델로 쓰고 있더라고요. 버건디 컬러는 실물로도 그렇게 딱히 예쁘다는 생각이 안 드는 모델이었습니다. 컬러를 살펴봤으니까 전체적인 디자인 변화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전작인 S21 시리즈의 디자인 기질을 거의 따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여러 부분에서 개선이 좀 이루어졌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카메라 섬인데요. S21 시리즈는 측면 프레임에서 카메라 섬까지 약간 좀 둥글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S22 시리즈에서는 그게 없어지고요. 측면 프레임 과 카메라 섬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연결되는 부위가 없다 보니까 좀 더 날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면부터 빠지기 시작했던 엣지가 후면까지 이제 빠지면서 측면은 프레임이 10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후면이 플랫이 되면서 아이폰 12, 아이폰 13과 비슷하게 직각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12, 13은 프레임까지도 완전하게 평면이기 때문에 그립을 하게 되면은 날카로운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S22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에는 어느 정도 공률을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잡았을 때 후면과 측면이 맞닿는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공률이 아예 없다 보니까 날카롭게 느껴지긴 하지만 측면 프레임이 조금 둥글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립감이 아주 나쁘지는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기존 갤럭시의 그립감에 비해서는 날카롭긴 좀 날카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엣지가 사라지면서 프레임이 굉장히 두꺼워졌다 보니까 두꺼워 보이는 플라시보 효과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버튼도 함께 두꺼워졌다 보니까 조작감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이 아머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해서 기존보다 내구성도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울트라인데요. 아무래도 S22 시리즈에서 혼자 조금 튀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S펜을 내장하게 되면서 사실상 노트 시리즈의 후속작이 됐다 보니까 디자인 기조도 노트 시리즈를 그대로 이어온 것 같은데요. 전후면 엣지가 모두 살아있기 때문에 측면이 공률이 굉장히 살아있기 때문에 셋 중에서 크기는 가장 크지만 그립감도 가장 좋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얘도 전후면 엣지가 있긴 하지만 전작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프레임이 두꺼워지긴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얘도 버튼이 같이 두꺼워졌다는 얘기죠. 버튼 두꺼워진 거 아주 칭찬합니다. 그리고 울트라는 유일하게 카메라 섬이 지금 없잖아요. S22 시리즈 중에서.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차라리 없으니까 뭔가 카메라가 뒷면을 차지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카메라가 하나의 디자인처럼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카툭티 마감도 상당히 좋아서 근접샷을 찍으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카메라 링과 렌즈 커버 사이에 단차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꽤나 매끄럽게 처리가 됐고요. 카메라의 크기와 두께도 각 줄별로 모두 동일해서 안정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울트라에서 아쉬운 점은 어떤 컬러든지 S펜의 몸통은 무광 블랙으로 통일이 됐다는 거예요. 기존 노트 시리즈에서는 S펜과 몸체의 색깔을 똑같이 맞춰줬었는데 이번에는 꺼내는 버튼 부분만 프레임과 컬러를 맞춰줬어요. 이게 뉴 삼성의 원가 절감일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카메라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S22 시리즈로 오면서 카메라가 정말 크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우선 기본과 플러스 모델은 동일하게 1200만화소 초광각, 5000만화소 광각, 1000만화소 망원, 그리고 1000만화소 전면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울트라는 전작과 거의 비슷합니다. 1200만화소 초광각, 1억 800만화소 광각, 1000만화소 3배 망원, 1000만화소 10배 망원, 그리고 4000만화소 전면 카메라까지 있습니다. 카메라 앱에서 화각 전환을 할 때 여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에 덜컥 거리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확실히 많이 부드러워지긴 했습니다. 이번에도 고화소 모드는 당연히 탑재가 됐고요. 기본과 플러스는 50메가픽셀 모드, 울트라는 108메가픽셀 모드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점은 고화소 모드를 켰을 때 하단 우측을 보시면은 버튼이 하나 생겼잖아요. 디테일 향상이라는 기능이 추가된 겁니다. 딥러닝 AI를 활용해서 고화소 모드에서도 사진 품질을 올린다는데 이거는 좀 써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다렸던 기능일 것 같은데 드디어 프로 모드에서도 망원과 초광각 지원합니다. 와, 너무 기다렸거든요. 저도 기본과 플러스는 초광각, 광각, 망원 이렇게 지원하고요. 울트라는 초광각, 광각, 망원, 10배 망원까지 지원을 다 합니다. 그래서 ISO, 셔터 스피드, 노출, 초점, 화이트 밸런스 이런 거 다 프로 모드에서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심지어 이게 프로 모드 사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프로 동영상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프로 동영상으로도 초광각, 광각, 망원 모두 수동 조절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동영상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은 어차피 24프레임으로 제한이 걸려있는 8K 촬영 말고 UHD, 4K랑 FHD 촬영에서도 24프레임 촬영 옵션이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수요가 있는 옵션이에요. 영화 촬영 같은 걸 할 때나 야간에서 조금 더 밝게 촬영하기 위해서는 24프레임 옵션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모델에 넣어준 거 너무 마음에 들고요. 사진 편집 기능에서는 AI 지우기가 상당히 재밌어졌습니다. 그림자 지우기랑 빛 반사 지우기가 추가됐는데 그림자 지우기는 말 그대로 그림자를 지워주는 건데 조명 밑에서 문서를 찍다 보면은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이런 거 지울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고요. 빛 반사 지우기는 조명이 있는 곳에서 어두운 유리 아니면 뭔가 반사되는 재질 앞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은 빛이 반사되잖아요. 그런 것도 AI 지우기로 지워준다는 거죠. 지금 보여드린 결과물들이 나름 다 봐줄만 한 걸 보면은 실제 사용할 때도 꽤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변화가 좀 있어요. 일단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6.1인치로 사이즈가 살짝 줄었고요. 비율도 20대 9 비율에서 19.5대 9 비율로 살짝 짧아졌습니다. 플러스도 6.6인치로 소폭 작아지고 비율은 동일하게 19.5대 9 비율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해상도는 FHD급이고요. LTPS 디스플레이이지만 삼성에서 기술 보완을 살짝 해서 10Hz부터 120Hz까지 작동할 수 있도록 주사율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의 디스플레이가 다른 점은 기본 모델은 최대 밝기가 1300니트지만 플러스 모델은 최대 밝기가 1750니트라는 점, 플러스가 훨씬 더 밝다는 거죠. 베젤은 상하 좌우 모두 동일합니다. 대신 하단이 줄긴 했지만 상단은 전작보다 살짝 늘어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기본과 플러스 사이의 베젤 차이는 거의 없어 보여요. 울트라는 6.8인치에 19.3대 9 비율을 탑재하고 있고요. QHD급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최대 밝기는 플러스랑 똑같은 1750니트를 지원하고 있고요. 얘는 이제 LTPS가 아니라 LTP5 패널을 탑재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약간 개선된 세대의 패널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사율이 1Hz까지 내려가고 최대 120Hz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모델 공통으로 들어간 기능이 더 밝게 라는 기능인데요. 이거를 키면은 진짜로 수동 최대 밝기보다 더 밝아집니다. 야외 시인성이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분들께서는 이거 키고 다니시면은 밖에서도 조금 더 시원시원하게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S펜입니다. 울트라 한정 기능이죠. 다른 것보다 가장 놀라운 거는 레이턴시가 또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공식 발표에 따르면은 기존 레이턴시에 비해서 70%가량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존 레이턴시가 9ms였잖아요. 거기서 70%가 줄어들면 3분의 1 이상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3ms 이하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정말 이제 눈으로 분간이 안 간다라는 소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노트 10과 탭 S7에서도 사실 생눈으로는 저는 딜레이를 거의 못 느끼긴 했습니다만 정말 S22 울트라에서는 종이 필기랑 똑같이 따라온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지금 슬로우를 걸어서 비교를 해봐도 정말 빠르게 따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기능들은 기존 S펜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갤럭시 탭 S8 시리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탭 S8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 별로 없는 게 탭 S7 플러스 네이비를 지금 제가 쓰고 있기도 하고요. 탭 S8 울트라를 제외하고 나서는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S7과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그래도 일단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기본과 플러스 모델이 실버, 핑크 골드, 그래파이트 세 가지로 나오고요. 울트라는 그래파이트 딱 하나로 나온다고 합니다. 디자인은 정말 탭 S7과 복부 수준이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울트라만 제가 이따가 변경된
부분들은 조금 말씀드릴 거고, 탭 S8 울트라를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와 이거 진짜 크다 였어요. 판때기 하나를 들고 있는 느낌이었고, 살짝 과장을 보태자면 15인치 노트북의 모니터 부분을 딱 떼갖고 그냥 들고 다니는 느낌이었어요. 이번에 탭 S8 울트라는 전면에 듀얼 카메라를 탑재하면서 노치가 생겼잖아요. 노치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입장으로서 이건 좀 거슬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보러 갔는데, 다행스럽게도 노치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엄청나게 큰 악영향을 끼치진 않고, 영상 시청할 때는 당연히 랩톱박스에 가려지니까 별로 티도 안 나고요. 웹서핑 할 때도 상단방 영역에 그냥 딱 걸쳐 있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지장이 가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세로 화면에서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할 때는 조금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탭 S8 시리즈도 암호 알루미늄 소재를 탑재해서 내구성이 강화됐다고 하니까 휨 현상은 거의 없다라고 기대해볼 수 있겠죠. 물론 이거는 나와봐야 아는 문제입니다. 후면의 카메라 부분을 보시면은 유일하게 울트라만 조금 깃다른 모양인데, 이게 울트라는 카메라 섬 안에 추가 마이크를 집어넣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얘도 S펜은 모두 무광 블랙으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아쉽고요. 이번에는 그냥 무선 충전 부분도 다 블랙이고 S펜도 블랙이다 보니까 그래파이트가 아닌 이상 생 태블릿으로 들고 다니면은 좀 눈에 띄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기본 모델은 기존과 똑같이 LTPS LCD를 탑재하고 있고요. 플러스랑 울트라는 아몰레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전 모델 120Hz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리는 게 울트라의 새로운 액세서리인 백라이트 키보드 커버인데요. 이게 노트북 키보드만큼 광활해져서 되게 좋더라고요. 쉬프트 키나 백스페이스나 컨트롤 키 이런 게 다 노트북만큼 커졌고요. 그렇다 보니까 타이핑할 때 어딘가 좀 어색한, 작아서 왔던 그런 어색한 느낌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키감이 개선이 되긴 됐습니다만 조금 부드러워지긴 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서 두께가 얇다 보니까 바닥을 치는 것 같은 기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키감을 좀 너무 기대하시진 않으셔야 될 것 같고, 트랙패드가 상당히 좀 커졌어요. 그래서 트랙패드로도 뭔가 좀 많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기존 키보드 커버랑 똑같이 요 S펜 수납부가 후면에 있고 튀어나와 있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안쪽에 북커버처럼 좀 잘 숨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뭔가 키보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레이아웃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도 S22 울트라랑 똑같이 S펜 레이턴시가 대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갤럭시 S22 시리즈랑 갤럭시 탭 S8 시리즈를 살펴봤는데요. 탭 S8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매 의사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유튜브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S22 울트라는 저도 사전 예약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또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니까 앞으로 나올 영상들을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S22 시리즈랑 탭 S8 시리즈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